안녕하세요. 역세권랜드의 저이기로입니다. 오늘은 역세권 소액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소액 투자 이전에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 질병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최고의 재테크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최고의 재테크. 빌딩을 사는 걸까요? 아니면 아파트를 사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건강을 유지하는 게 건강한 사람이 가장 재테크를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코로나도 물론 많은 인명을 앗아갔습니다만은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겨울철 미끄럼 사고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재테크가 아니냐,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의 건강법은 이제 등산입니다. 등산. 물론 수영도 하고 또 골프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등산에 빠져서 살죠. 자랑 같습니다만은 제가 1년에 한 번씩 높은 산을 체력 테스트 할 겸해서 갔다 오는데, 요거는 대청봉에 간 거고요. 요거는 대청봉은 작년 10월 달에 갔죠. 요 한라산은 올해 5월 달에 갔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백운대 사진인데, 백운대는 저희가 이제 매년 1월 1일 날 우리 친구들하고 1월 1일 날 꼭 백운대를 한번 돌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한라산 같은 경우는 등반을 하고 나면은 특별히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증서, 한라산 등정 인증서를 해줍니다. 물론 줄 서가지고 좀 기다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 아닌가, 저로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취미생활 겸 해서 건강관리를 잘 하신 다음에 그리고 재테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종류를 말씀드리면은 토지와 지상물. 부동산은 크게 땅 위에 건물을 지어서 부동산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근데 투자를 할 때도요, 땅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땅 위에 지어진 건물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크게 구분을 할 때는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역세권 부동산이냐 아니면 비역세권, 역세권이 아닌 부동산이냐, 이렇게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의 지로는 무조건 부동산은 역세권에, 역과 근접거리에 있는 부동산을 선택해라. 그것이 아파트든 건물이든 상가든 오피스텔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세권과 비역세권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원형지냐, 그러니까 개발한 땅이냐 아니면 개발하기 직전의 땅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원형지와 개발된 땅.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형지에 투자하셔야 되고,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역세권에 투자하셔야 되고, 지상물, 건축물보다는 토지에 투자하시는 게 좋죠. 건축물은 이미 다 부가가치가 다 올라간 거니까요. 투자 가치가 가장 큰 부동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역세권 중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역세권이 아니고 신설, 새롭게 만들어지는 역세권이 가치가 크다. 그리고 개발된 땅보다는 개발 직전에 있는 원형지가 가치가 높다. 그 다음에는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환승 역세권이 더 좋겠다. 하나보다는 둘이 좋고 둘보다는 세 개 역세권이 교체하는 환승역이 좋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충족되는 그러한 땅을 여러분들이 선택만 할 수 있다면은 돈 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저희도 사실 이런 물건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매입을 해 놓은 것을 투자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1억 미만의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오늘 테마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소액으로 땅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신설 역세권으로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은 소액이라는 건 뭡니까? 최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인데 3천이든 5천이든 1억이든 2억이든 소액으로 투자할 때는 반드시 새롭게 여기 들어가는 부분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작은 돈이기 때문에 단독 필지로 등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좋은 땅은 분명한데 돈이 작아서 한 덩어리를 못 가지고 가니 소액으로, 쉽게 해서 지분 투자로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는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땅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신설 역세권이죠. 그러면 신설 역세권은요, 덩어리로 소유를 하든 지분으로 하든 관계없이 개발할 때는 한꺼번에 다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 문제가 없고요. 최소 금액은 3천이고 5천이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솔직히 요즘 은행에, 금융권에 5천만 원, 1억, 2억, 3억 없으신 분들 거의 없죠. 근데 얼마 전에도 일산에서 3억 가지고 계신 분이 오셨어요. 3억 가지고 괜찮은 토지를 좀 사고 싶은데 3억 가지고도 괜찮은 땅 단독 필지를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세권을 또 추천을 해드렸는데 잘 몰라서들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토지는 단독 필지든 한 덩어리든 지분이든 관계없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소액도 그냥 금융권에 놔두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분 투자. 그러니까 지분을 투자하게 되면은 전문 용어로 공유지분이라고 그러는데요. 공유지분은 개별 등기가 되고 또 사고팔고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살든 빌라를 살든 다 땅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이런 공유지분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부동산이 다 지분 투자라는 거예요. 이거 아시면 되고요. 근데 개발이 어려운 비역세권 땅이나 비역세권 땅은 소액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신설 역세권은 여기 들어가면서 공사를 하면은 역 부근은 나라에서 자동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신설역이 아닌 역하고 관계없는 비역세권 땅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땅이 언제 개발이 될지 보장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비역세권 토지는 취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님들이 오랫동안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개발을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액으로 할 때는 반드시 신설 역세권에 투자를 하셔라. 그래서 역세권 땅은 실질적으로 다들 원하고 있지만은 아무나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이 있어도 살 수 있는 그 땅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물건이.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봐도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여기 역 공사를 하는 걸 알았는데 그 주변의 땅을 소액이 됐든 뭐 거액이 됐든 사고 싶어도 어떤 땅이 나온 땅인지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지주들은 그 땅을 팔지 않습니다. 역 공사가 끝난 다음에 판다든지 아니면 끝난 다음에 건축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급한 사람 아니면 안 팔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주 급한 분들한테 이제 사오게 되는데 대부분 연령대를 보니까 역세권, 신설 역세권에 소유하고 계신 그 소유자분들이 연세가 높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땅을 10년 전에 사신 분도 있고 20년, 30년 전에 사신 분이 있는데 젊었을 때 다들 사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60 넘어서 70, 80 이렇게 되신 분들이 대부분 그 땅을 내놓으시지 70 전에 계신 분들도 거의 팔질 않습니다.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 있는데 역을 공사하고 있는데 파실 분이 없죠. 보통 급하지 않고는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땅을 가질 수만 있다면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가치를 독점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가지고만 있으면은 무조건 황금덩어리가 되는 게
역세권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죠. 여기서 아까 그 지분 등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공유지분, 지분 등기와 공동 등기,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으실 필요가 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왜 그러냐면 공동 등기와 지분 등기를 혼돈을 하셔가지고요. 오해를 하신 분도 있고 또 투자를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공유 지분 등기는 각자의 지분만큼,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큼 3천이든 5천이든 1억이든 2억이든 투자한 금액, 지분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면 되고, 또 팔 때도, 매매할 때도 공유자, 같이 등기한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팔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 지분 투자는 자유롭게 사고 팔 수도 있지만은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돈 액수 되는 대로 3천이든 5천이든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지분 등기다. 역세권 공유 지분 등기다. 이거는 어디에 나와요? 민법 263조에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해서 거기에 아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공동 등기는 뭐냐? 합유 등기라고도 하는데, 하나의 토지를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등기해서 갖게 된 거죠.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합니다. 공동으로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의 인감증명,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 등기를 지분 등기로 오해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주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공동 등기에 대해서는 또 민법 272조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매매할 때나 대출 받을 때는 공동으로 등기한 사람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인감증명 첨부해야 되죠. 그런 경우는 함부로 이렇게 같이 친구들끼리라든지 형제들끼리라든지 투자하시면 나중에 팔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형제들이 동의를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동의를 해도 나중에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분 등기해야 되지 공동 등기는 안 되겠다. 요거를 또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은행에 금융권에 3천이든 5천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식을 산다든가 아니면 코인을 한다든가 뭐 위험자산도 많이들 취득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역세권 땅을 소액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역세권 소액 투자에 대한 영상을 말씀을 해드리는 거건데, 신설 역세권에 지분 투자를 하면 1억 미만으로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또 개발이 큰 거액을 투자하든 소액 관계없이 똑같이 개발되기 때문에 똑같은 또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이래서 소액이라도, 같은 소액이라도 분산 투자,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1억을 투자한다, 2억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5천만 원씩, 또 1억씩 나누어서 A 역세권에 5천 투자, B 역세권에 5천 투자, 또 A 역세권에 1억, 1억 이렇게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게 투자에는 어느 투자든지 아주 기본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설 역세권에만 투자를 하기를 권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설 역세권이 아니고 기존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역세권이나 이런데 소액으로 투자하시면은 오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작은 종잣돈이라도 신설 역세권에 투자해서 특별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7월 세미나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역세권 토지 소액 투자 비법인데 3천만 원에서 1억 범주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아주 비법을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나 문자 주시면은 미리 사전에 접수를 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